블랙 프라이데이 오후 한 쇼핑몰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도 지하철과 거리에서 연이어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새벽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회에 도끼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목사가 격투 끝에 제압해 화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사면하지 않겠다고 한 자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전격 사면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고 주말부터 동부 전역의 폭설로 인해 도로와 항공교통이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쇼핑에 나선 시민들이 갑작스런 총격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아칸소주 리틀락에 자리한 파크 플라자 쇼핑센터에서 총성이 울린 것은 지난 금요일 오후 1시 44분쯤.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쇼핑객들이 집중된 시간이었습니다. Our 911 center received a call in reference to a shooting in progress out here at the mall. 경찰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쇼핑몰에 있던 시민들을 대피시켰고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용의자 수색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조사 당국은 사건 발생 초기 3명의 부상자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지만 이후에는 2명의 부상자가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정정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들이 회복하는 즉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The individuals that created this incident, they will be held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accountable. 조사 당국은 이번 사건이 무차별적인 총격이 아닌 두 사람 간의 다툼이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쇼핑몰 안에서 총격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TV 김현민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오후 12시 3분 브루클린 보로홀 지하철역에서 두 집단 간의 싸움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결국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낮 지하철역에서 총격이 벌어지자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타러 내려가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한숨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사건 직후 용의자들이 모두 달아난 상태라며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이 없으며 부상자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루클린 사이프러스 힐스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 밖에서도 차량을 타고 지나가며 총격 사건을 벌여 35세 남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 13발의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노린 범죄인지 묻지마 범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앤티오크의 한 목사가 추수감사절 도끼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 경찰의 인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앤티오크에 있는 퍼스트 패밀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새벽 시간에 한 강도가 도끼를 들고 교회에 침입하려 하자 이를 본 네브스 목사가 강도를 제압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경보음을 듣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다 강도와 마주쳤는데 강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15분간 격투를 벌였습니다. 목사는 종합 격투기 등 다양한 무술을 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큰 부상 없이 강도를 제압했습니다. 네브스 목사는 강도가 교회 정문으로 들어왔다면 식사와 돌봄을 받았을 텐데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다며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목사의 용감한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강도가 체포됐고 네브스 목사는 큰 부상이 없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데 대해 백악관이 오늘 정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리카인 기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정적들이 헌터 바이든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법무부를 신뢰하지만 또한 그의 아들이 정치적으로 좌표 설정을 당했다고 믿었다며 그래서 사면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변인은 자신이 답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고민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헌터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견과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한 데 실망했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법무부에도 이번 사면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퇴임 후 기밀 자료 반출 등에 대한 기소가 정파적이라는 공화당 측의 비판에 맞서 법무부를 옹호한 사람들은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을 기소한 사실을 예로 들어왔는데 이번 사면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동부 지역의 폭설로 교통 차질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주 워러타운 근처 폭설 피해가 심한 지역에 있는 미군 포트 드럼 부대에서는 폭설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제 낮 동안에만 50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뉴욕주 서부의 90번 고속도로는 펜실베니아주까지 134마일에 이르는 주간 고속도로의 양방향 차선이 모두 폭설 예보로 민간 차량의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에도 30에서 60cm의 눈이 내리고 북부 지역에는 최고 90cm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캐시오컬 주지사 사무실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펜실베니아 고속도로 90번에는 차량 적체가 끊임없이 계속돼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을 기다리다 눈을 치운 다음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리오 남부 연안 지역 및 온타리오호 등 동부 연안 지역에 대설 경보를 내리고 오늘까지 적설량이 60에서 120cm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리오 남부 연안 오하이오주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 적설량이 150cm에 달할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와 펜실베니아주는 차가운 북극대기의 유입으로 지난주부터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 치면서 주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동부 지역의 이 같은 폭설과 혹한이 내일에는 전국의 3분의 1 지역으로 확산하고 기온도 평년 기온보다 1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앞으로 며칠 동안 아팔라치아 산맥 부근을 중심으로 한파가 몰아쳐 평균 기온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설로 일부 지역에서 이동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며 차량 운행을 피하고 차량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여분의 물과 식량을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매출 신기록에 힘입어 올 연말 경기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곳곳의 쇼핑몰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서도 연말 경기를 피부로 느끼려는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쇼핑에 나섰습니다. It's tradition and great sales. I love it. I love the atmosphere. I love the crowds. Yeah, it's start of the holiday season. 온라인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해도 여전히 연말 경기를 상징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올해 매출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지난해보다 10%가 늘어나 108억 달러를 기록했고 바로 전날 추수감사절 역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6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지난해보다 6.1%가 늘어난 13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달라진 소비 심리가 오히려 연말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Brick and mortar still has kind of that
experiential side of it, right, where people still have a tradition to go shopping, but I think even some of that has dialed back, and more people are, kind of excited, anticipating what's going to be next for the e-commerce sale from their favorite brand or retailer, and so they're constantly checking their inbox for those deals. 전통적인 체험 위주의 오프라인 쇼핑과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이 결합하면서 쇼핑 시즌이 하루 이틀에 집중되지 않고 더 길게 이어지는 성향도 전체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올 연말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전국 소매연합 NRF는 올해 총 매출이 9,550억 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3.5% 더 늘어나 9,9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연말 경기는 한 해 전체 매출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노트북을 절도당하는 사건이 3차례나 보고되는 등 택배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택배 절도범이 피해자 정보가 담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물건을 가로채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노트북이 매장에 배달됐다는 연락을 받고 가지러 간 피해자는 애플 직원에게 주문자의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확인해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누군가 택배가 도착하는 시간을 미리 알고 있다가 배달원에게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물건을 가로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동일범으로 보이는 남성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노트북을 훔쳐간 것으로 파악하고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택배 절도 사건과 매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건이 연관이 있는지 파악 중인 가운데 범죄 예방 전문가는 용의자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 해킹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LA 컴튼 지역에서 9살 소년이 총상을 입고 숨진 가운데 용의자로 소년의 아버지가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밤 7시 30분쯤 15,000 사우스 하스킨스 애비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택 뒷마당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소년을 발견했는데 소년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소년은 올해 9살 프린스턴 존슨으로 총격 용의자로 프린스턴의 친아버지인 올해 32살 니콜라스 존슨이 어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니콜라스가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 등으로 $2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됐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건 정황은 파악 중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숨진 플린스턴의 친모인 크리올 그린은 플린스턴이 자폐증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할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공적 부조를 받은 외국인에게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하려 했지만 중단된 바 있는데요. 2기 행정부에서 공적 부조 혜택자에 대한 기각 조치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혜택 제한 조치는 SSI 등 현금 보조와 푸드 스탬프, 응급을 제외한 메디케이드, 렌트비 보조금 섹션 A 등이 모두 포함돼 이를 3년 사이 12개월 이상 받으면 이민 비자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다고 지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도입이 확실시되는 퍼블릭 차지 이민 신청 기각 규정은 외국인들이 공적 부조 대상에 포함된 정부 지원 혜택을 3년 사이에 12개월 이상 이용하면 유학생, 취업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 대상에 포함되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는 SSI 같은 현금 보조와 푸드 스탬프, 응급이나 임산부, 어린이 등을 예외로 제외한 메디케이드, 섹션 A에 따른 렌트비 보조 바우처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2가지 정부 보조를 한 달씩 받았다면 2달 이용으로 계산돼 퍼블릭 차지를 이용하면 대부분 비자나 영주권, 나아가 미시민권 신청까지 기각당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이민정책을 조율할 스티브 밀러 백악관 비서실 정책 담당 차장 내정자는 미국을 오로지 미국인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경을 봉쇄해 미국에 들어오는 이들을 거의 없게 만들고 불법 이민자들은
최대한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한인 사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추정치 중 한인은 21만 명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통계실이 발표한 2018년 자료에는 한국이 8위로 당시 23만 명으로 집계돼 전체 불법 이민자 중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1만 명이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로 나타나 이들보다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앞두고 일부 한인 서류 미비자들은 불안감에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민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군대까지 동원한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와 뉴욕 등 불법 체류자 피난처 도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불체자를 찾아내 추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연방수사국 FBI가 해당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사회보장번호 등을 통해 이들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어 일부 한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정부가 인공지능 핵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 품목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앞서 미 정부는 양자 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 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이 AI 굴기를 이루는 걸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된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HBM 메모리라고 해도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높은 성능의 특정 HBM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현재 생산 중인 모든 HBM이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로이터는 삼성의 HBM 매출 가운데 30%가 중국 시장에서 나온다며 미국의 이번 통제로 영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고 전망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 당장은 영향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HBM 수출 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중국 자회사에 수출할 경우에는 일부 제품에 대해 수출 통제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조치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경제적 강압, 비시장적 관행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에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기조는 유지될 전망인 가운데 국내 기업 역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러시아가 서방이 고려하고 있는 서방식 휴전카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나토 가입이 승인된다면 러시아의 점령된 영토를 즉각 되찾지 못해도 휴전 협상이 가능하다고 시사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든 영토 탈환을 공언한 데서 한 발 물러선 건데 현재의 전세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No one has offered us to be in NATO with just one part or another part of Ukraine. The fact is that it is a solution to stop the hot stage of the war. 이에 러시아 당국은 서방 휴전안을 대신 언급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스톰 섀도우 등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사용을 잇따라 허가하는 등의 행보를 함께 지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О прекращении огня как средстве дать передышку Украине и дать самим себе возможность эту Украину опять закачать современным дальнобойным оружием. 이 가운데 서방은 우크라이나 지원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럽연합 지도부가 임기 첫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이어 숄츠 독일 총리 또한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Das sage ich heute hier in Kiew ganz deutlich an die Adresse Putins.
Wir haben einen langen Atem und wir werden an der Seite der Ukraine stehen, solange wie das nötig ist. 독일이 약 1조 원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비슷한 규모의 드론 시스템, 대인 지뢰를 비롯해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 등을 추가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